자, 요거 댓글 하나만 더 좀, 예,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영상이, 예, 역시나, 아직 시작 안 하셨구나. 네. 그, 네, 저기, 그 시작, 지금 일단 신청은 하신 거죠. 네, 신청을 하셨고 했으면은 11월 11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잘 하셔서 꼭 취득하시고, 예, 또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자, 예, 그, 네, 아이디가 좀 어렵긴 한데, 자, 어쨌든, 예. 자, 안녕하세요. 제조업 대기업 해석팀에서 CAE 하고 있습니다. 차장급이시래요. 근데 이제 노후나 진로가 고민이네요. 혼자 하기에는 소프트웨어나 서버 등 투자 비용이 많아서요. 혹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여러분 CAE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컴퓨터로 응력 해석이나 이제 공학 해석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네,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활용에 대해 가치는 높은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예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토목 건축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 설비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바닥에다 하는 게 아니라 큰 구조물 위에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물을 세워야 되는데 바닥이 또 연약 지반이야. 그러니까 토목공사부터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토목업체, 건축업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목 건축은요, 이 CA를 꼭 하더라고요. 그리고 활용도가 되게 높아.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할게요. 우리 기계 쪽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품이 있다. 이런 부품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응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나, 뭐 이런 해석도 중요하죠. 예, 힘을 받았을 때, 응력을 받았을 때, 또 얘가 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 되게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는 한데, 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계 쪽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정 궁금하면 우리는 이거 샘플로 만들어 보면 돼. 음. 근데 이제 건축이나 토목은 워낙 크잖아요, 이게. 뭐 샘플로 만들어 봐서 뭐 해보겠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 CAE 이쪽이, 그러니까 응력 해석 쪽이, 그러니까 해석이죠. 엔지니어링 해석 쪽이 굉장히 좀 시장이 커요, 이쪽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고 뭔가 판단의 근거로 씁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기계 쪽은 아직은 참고 자료 정도? 이렇게 돼요.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고서를 낸다거나 어디 가서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 백데이터를 첨부해서 가는데, 근데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기는 한데, 또 한편에서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응력 해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딱 봤을 때 이게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석을 하게 되면, 뭐 해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똑같은 해석 조건을 주고 1시간 돌리느냐 2시간 돌리느냐 3시간 돌리느냐 따라 가지고도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 딱 보고 제대로 했는데, 야, 이거 숫자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너무 크게 설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게 가는 거죠. 예. 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응력 해석을 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별로 부담스럽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요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나 진로가 고민이십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토목 건축 쪽에 가서 보고 실제로 이제 지금 요 분야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요 CA2만 갖고는 사업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력 해석 외주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시니까, 보통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설계까지 같이 외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엔지니어링도 있겠지만 도면 그려주는, 그래가지고 뭐 기계제도 기능사나 산업기사 정도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이렇게 뭐 뽑아요. 항상 그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다녔던 회사나 외주 거래처에 소개받으셔가지고 도면 이렇게 외주를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하시고, 예, CA 하시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도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면 갖고 그거 아주 외주 가공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외주 가공까지 해서 납품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시고 있습니다. 그 CA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은 이분이 바로
회사 창업하시자마자 뭘 만드셨어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캐드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캐드원들이 석사, 박사 출신들을 뽑아요. 석박사 출신을 뽑아가지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드신 다음에 국책 지원 사업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굉장히 경쟁이 있죠. 이런 업체들은. CA를 하니까. 엔지니어링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국책 과제를 받아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나 서버 등 투자 비용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사업을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이게 이런 엔지니어링 해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서버도 구축하신다고 보니까 조금 더, 예,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 초창기 때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를 좀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한다 그러면은 뭐 좀 정부 지원도 있고요. 또 기업부설 연구소를 함으로 하시고 뭐 또 여러 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근데 다 돈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인증, 뭐 신기술 인증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그런 인증을 하나씩, 강소기업 인증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추려 놓으시고 회사의 외형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충분히 또 외부에서 투자도, 그러니까 그 외부 투자가 누가 개인이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정책 자금들, 네,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엔지니어링 해석을 하는 업체들이 보통 되게 좀 첨단 기업이다. 고급 기술이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리고 제조업 대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거기에 인맥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있으실 거고 하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예,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도 좀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계도 기계 나름이긴 하죠. 큰 기계도 있고 물론 굉장히 큰 기계도 있긴 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는 게 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다. 예, 근데 토목 건축은 그게 안 되니까 특히 진동 그 기계는요 그냥 만들어서 흔들더라고요. 내 말이 좀 그런가? 진짜 만들어서 진짜 흔들어. 예. 그리고 충격 갖다 놓고 진짜 때려. 근데 이제 저희 건축물은 그게 안 되잖아요. 토목 건축물은 그게 안 되니까 얘네들은 진동도 진짜 그 역학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래서 엔시스가 이렇게 유명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워낙 늦은 시간에 라이브를 했고요. 지금 제가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시스템에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요 라이브 하는 요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기기들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저도 하면서 조금 편하긴 했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불편한 점 없을까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 이렇게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뭐 크게 여러분들 듣거나 시청하시는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예, 주말 저녁입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내일까지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라이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